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 학식이 깊어 일찍 별수길에 나서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데간다 없이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는가?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억울한 것보다 궁금해서 못 살겠네.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시골짝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오르막집으로 들어갔다. 술술 구워서 먹고 사는 숙구의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을 나간 아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숙구의 마루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숙구의 마루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숙구의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숙검정에 쩔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힐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따라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남자가 눈에 띄어 백발노승에 거느릴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남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하하,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순이 도인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순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숙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에 어느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분이었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앉아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멧돼지는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 그 몸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가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에 숙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이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인공을 갚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물지 못하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숙구이 남편을 얻어서 저생에 자신을 용납해 주었던 운공을 갖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해 덧붙였다. 손님은 저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았으니 한평생 유복하게 사실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났으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쁜 새씨를 얻었다. 그런데 그 고을 부임 사또가 미색에 곡하여 색시를 빼앗으려고 자꾸 수작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갑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남편 또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산중으로 향했다.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부부는 한 오두막살이를 찾아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에는 노파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뿐인지라 한 방에 나란히 누워서 자게 되었다. 총각 옆에 노파가 눕고 그 옆에 아내가 눕고 끝에 남편이 누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깨워보니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어느새 총각 옆으로 가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보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아내가 총각 몸 위에 올라가서 한참 동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손만 태우며 밤을 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날도 밝고 아침도 먹었으니 어서 갑시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질 않는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으니 며칠만 더 쉬었다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전날 밤 일도 있고 해서 화가 나 소리를 쳤다. 난 갈 테니 당신 여기서 살 테면 살고 마음대로 하구려. 당신이 안 가면 혼자 가겠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따라 나설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수리만 할 수 없죠 뭐. 난 이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겠으니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만 세상이 다 귀찮아져서 여자를 놔두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온 힘이 싫다면서 절개를 지키려 떠난 사람이 가난하고 꾀지한 총각을 만나 살겠다고 하는 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깊은 산중에 절간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전생의 일을 점쳐보고는 불현듯 전날의 사건에 얽힌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떡거머리 총각은 한 쌍의 노루였는데 이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전생에 부부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오죽 그의 인연이 끈끈했을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신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했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서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다 대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안 보였다. 아,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그러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을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 모습인데 남자는 장닭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어주시다. 그래, 대개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 일 하나도 없수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의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했던 터라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꿔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이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짐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그 이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첫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에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은 살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사 하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잘 됐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댁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는 큰 부자가 되었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